색채의 마술사이자 사랑의 화가라고 불렸던 마르크 샤갈. 그는 색으로 시를 쓰듯 아름다운 색채로 삶을 그려낸 화가였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새로운 예술에 도전하고 전쟁과 망명이라는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었지만 그는 끝까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빛을 그렸어요. 오늘 저와 함께 샤갈의 삶과 그림 속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1887년 러시아의 작은 유대인 마을 비테프스크. 9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샤갈은 그림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걸 알지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의 샤갈은 잡지 사파를 따라 그리는 친구를 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날 이후 샤갈의 방은 온통 그림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렇게 샤갈은 예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직은 칙칙한 색, 어설픈 구도. 하지만 그의 손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며 삶을 담은 이야기로 캔버스를 채워갑니다. 그는 예후다 펜, 그리고 레온 박스트 등 당대 예술가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1910년 23살의 샤갈은 자신을 후원하던 러시아의 정치인 막심 비나벨의 후원을 받고 파리로 떠나게 돼요. 유학 초기 시절 샤갈이 지냈던 곳은 파리 남부 몽파르나스에 위치한 라리쉬였어요. 샤갈처럼 화가를 꿈꾸는 사람들, 거리의 악사, 문학가 등 수많은 가난한 예술가들이 함께 이곳에서 살며 작업을 이어갔죠. 주변이 도살장과 무덤이 가득했던 이곳에서 꼭 화가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꿈을 꾸며 그는 그림을 그렸죠. 이 작품은 라리쉬에서 작업하는 샤갈의 자화상이에요. 왼쪽에 창문을 보시면 저 멀리 파리의 에펠탑이 보여요. 샤갈은 파리에서 낭만을 한껏 즐기기보단 그림을 열심히 그렸죠. 그리고 샤갈이 그리워하는 곳이 오른편에 보이는데요. 바로 고향 비테프스크의 모습이에요. 그는 언어도 서툴고 낯설었지만 고향을 그리워할 때마다 고향 모습을 그리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샤갈이 그리고 있는 손가락은 왜 7개일까요? 유대인이 쓰는 언어 이디시어에선 숫자 7이 성실을 의미했거든요. 샤갈은 이렇게 그림에 몰두하며 다작을 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초기에 어두웠던 그림과는 달리 색이 훨씬 밝고 몽환적인데요. 입체파, 야수파 등 당대에 유행하던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이 그릴 수 있는 고향 마을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으며 샤갈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찾아가게 되어요. 샤갈의 그림에서 빠질 수 없는 단 한 사람, 바로 소중했던 벨라예요. 샤갈은 이렇게 첫 만남을 회상했어요. 벨라와 처음 만난 순간 그녀는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았고 내 유년기와 현재, 미래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내가 될 존재임을 느꼈다 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깊은 사랑에 빠졌고 샤갈은 파리에서, 벨라는 비테프스크에서 살며 긴 시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게 되었죠. 1914년 봄, 샤갈이 베를린에서 첫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벨라를 보기 위해 잠시 비테프스크에 들렸어요. 하지만 몇 주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국경이 폐쇄되고 샤갈은 파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8년 동안 고향에 머물게 되었죠. 함께 있을 수 있던 덕분에 그들은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딸 이다를 낳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죠. 이때 행복한 모습이 여러 작품에 담겨 있어요. 벨라는 샤갈 몰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샤갈의 작업실에 꽃다발과 음식을 들고 축하하러 나타나죠. 너무나 기뻤던 샤갈은 소중했던 그날의 기억을 그림으로 남깁니다. 너무 행복해서 붕 뜨는 것 같았던 기분을 표현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기뻐서 몸이 두둥실 떠오르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야외에 나가 산책하는데 벨라는 하늘을 날고 있어요. 샤갈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죠. 세상은 전쟁과 혁명으로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고 행복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샤갈을 고향에 묶어두었고 2차 세계대전은 그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합니다. 1933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가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끔찍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유대인 예술가였던 샤갈은 나치에 의해 열린 퇴폐미술전에 작품이 출품되며 수많은 작품들이 몰수되고 그는 조롱을 받게 되었죠. 1938년 독일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던 그 해, 샤갈은 이 끔찍한 현실을 이 작품에 담았습니다.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난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빗대었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주변으로는 불타는 회당과 약탈당한 상점, 그리고 학살당하는 유대인들,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샤갈은 유대인이었지만 종교를 넘어서서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연민과 구원의 상징으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서도 그는 희망과 빛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색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모든 유대인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을 채택하며 샤갈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국제구조위원회와 뉴욕 현대미술관의 도움을 받고 1941년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예술을 꿈꿔 나가죠. 어릴 적부터 음악, 시, 서커스를 사랑했던 샤갈은 이곳에서 오페라, 발레 등의 공연 예술을 접하며 무대화와 무대 의상 등 새로운 장르를 시작합니다.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했던 오페라 알레코의 무대를 장식하기 위해 그는 무려 가로 15m, 세로 9m, 어마어마한 크기의 초대형 무대와 내점을 만들었고요. 알레코에 사용된 80여 벌의 무대 의상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44년 파리가 해방되자 벨라와 샤갈은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벨라가 갑작스럽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샤갈은 큰 슬픔에 빠지며 9개월 동안 붓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붓을 들게 된 건 딸 이다 덕분이었어요. 내가 엄마가 완성하지 못한 자서전을 쓸 테니 아빠는 글에 들어갈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그림 속에 보이는 부부의 고향 비테프스크, 슬퍼하고 있는 부부 뒤로 왼편에 천사의 모습을 한 이다가 다가와 위로합니다. 가족이 함께 슬픔을 극복하려고 했고 샤갈은 벨라와의 소중했던 추억을 그려나가며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그는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뉴욕에서 공연예술로 인정받았던 샤갈, 그는 도자기, 테피스트리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이어갑니다. 어느새 77살이 된 거장 샤갈에게 프랑스 정부는 아름다운 천장화를 부탁하게 됩니다. 샤갈은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으로 불리는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를 수놓을 대작을 1년 8개월 동안 그려나가죠. 240제곱미터, 72평 넓이의 엄청난 규모의 천장화였습니다. 그는 여기에 자신이 사랑하던 음악, 발레 공연의 모습, 그리고 파리의 명소들을 아름답게 담아요.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등 샤갈이 사랑하는 음악가들에게 헌정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는 이 천장 위에서 예술의 신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기를 바랬죠. 그리고 곳곳에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등 파리의 명소들을 넣어 완성했습니다. 자신이 파리에서 예술가가 되었고 이제 그 예술로 파리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죠.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예술과 파리의 조각들을 꽃다발처럼 엮어 이 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잊지 않았죠. 말년의 샤갈은 평생에 걸쳐온 숙제를 하나씩 완성해 갑니다. 빛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병원 내 회당, 창문 너머로 빨강, 파랑, 노랑, 초록색의 빛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샤갈이 만든 12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12개의 창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죠. 그는 이 아름다운 창에 색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꿈과 영혼을 담아 완성했어요. 그는 빛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샤갈 나이 85세, 프랑스의 국민화가로 인정받으며 프랑스 니스에 위치한 국립 샤갈 미술관이
개관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지금도 샤갈의 성경 시리즈 작품들이 전시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곳인데요. 샤갈은 평생 동안 자신의 정체성인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기반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제로 한 대형 유화 17점을 그리며 그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그림으로 바꿔 놓았죠. 성경 시리즈는 단순히 종교적 주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술가로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업이었습니다. 전쟁과 망명, 박해를 겪은 한 사람의 마지막으로 했던 선택은 폭력에 대한 분노도, 절망의 기억도 아닌 신앙과 믿음이었죠. 50대의 샤갈이 냈던 자서전과 같은 제목의 작품, 샤갈은 말년에 자신의 삶을 추억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사랑하는 벨라와 가족, 서커스와 음악, 파리의 거리, 성경 속 장면까지 샤갈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 장의 그림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98세의 샤갈, 그는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그림을 그렸어요. 도자기, 테피스트리, 스테인드 글라스, 모자이크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끝까지 꿈꾸고 도전했던 예술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샤갈은 20세기 굵직한 역사를 모두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망명의 피해자였지만 그는 분노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삶이 언젠간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삶과 그림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았던 사람, 마르크 샤갈. 지금까지 도슨트 언니였습니다.